Rams? Left of the church to That's only the church. yeah. I forget which one, but it's like 샌프란시스코 시청은 시 정부의 주요 기관이 입주해 있는데요. 아름다운 외관 때문에 다수의 할리우드 영화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과연 이 건물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 그 역사를 둘러보기 위해 우리는 시청에서 봉사활동 중인 가이드를 만나 샌프란시스코의 시청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래의 시청 건물은 현 위치보다 뒤쪽에 위치했습니다. 하지만 1906년 대지진으로 무너지게 되었고 그 후 샌프란시스코 건축가 아서 브라운 주니어가 미켈란젤로의 산 피에트로 대성당 양식을 본떠 1915년 현재의 샌프란시스코 시청이 만들어졌습니다. 입구에서 들어가 시청 중앙에 오면 넓고 화려한 공간이 나옵니다. 홀 중앙 앞쪽에는 아담과 이브, 코너의 장식으로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다양한 신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청의 옥상은 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운이 좋게도 우리는 시청 돔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시청의 4층까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다음 계단을 통해서 돔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총 94m의 높이를 계단을 통해 올라가니 얼마나 많은 계단을 올라갔을까요?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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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ew moments later. 열심히 수많은 계단을 오르고 올라 마침내 도착한 돔의 끝. 그 끝에 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전경은 건물에 막힌 도심 속 번화가가 아닌 샌프란시스코 전체의 모습이 보이는 장관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도시 속에서 30일 동안 살면서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의 어떠한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나무가 보이는 곳에서 무언가를 바쁘게 적고 있는 영재. 과연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요? 오늘은 골든게이트 파크에서 세그웨이 투어를 하는 날입니다. 세그웨이를 타기 전 각자 개인별로 가이드의 지도하에 전진, 후진, 좌우 이동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그 이후에 안전교육 영상물을 통해 세그웨이 승하차에 대한 방법과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정지 방법 등 안전 유의사항에 대해 배웠습니다. 안전하게 올라타기, 안전하게 내려오기. 철저한 안전교육 이후엔 가이드의 인솔에 따라 골든게이트 파크 세그웨이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세그웨이를 타고 드형 뮤지엄을 지나 디스크 골프장, 플라잉 PC 연습장, 그 후 바닷가를 둘러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이드를 따라다니면서 각 장소에 대한 설명과 골든게이트 파크의 역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1870년 원래 모래언덕 지형이었던 골든게이트 파크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 점차 지금의 공원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은 대지진 때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의 피난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골든게이트 파크는 매일 100여 명의 직원들이 관리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었고 공원 내부의 몇몇 호수에서는 RC보트를 이용해 레저를 즐기거나 플라잉 피시를 연습하는 장소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버팔로나 과거 경찰들이 타고 다녔던 말을 기르는 목장, 풍차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볼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공원 내부에 큰 도로가 있어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도시 중심에 있는 골든게이트 파크를 가로지르는 많은 도로가 있었고 이것이 조금은 색다르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원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골든게이트 다음으로 우리가 간 곳은 피어입니다. 골든게이트 오른쪽에 보면 있는 이 피어는 수많은 어선과 여객선들이 전박해 있는 부두입니다. 와인이나 기름, 초콜릿, 식재료와 같은 상점들이 있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배를 이용하기 위해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도 많은데요. 1894년 샌프란시스코의 골드러시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때부터 피어의 발달은 시작했고 배로 물건을 옮기기 위해 수많은 배가 부두에 정박했는데 이들 중 수백 척은 갯벌에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운송수단이 발달하면서 부두의 사용은 점차 줄어들었고 결국 낡고 버려진 창고들이 즐비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공간들은 관광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관광지는 피어 39입니다. 1989년 9월 로마의 지진으로 인해 바다사자가 피어를 서식지로 삼았고 이러한 바다사자를 보호하고자 피어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피어 30주년 기념으로 바다사자에 대해 가이드와 함께 피어 39를 둘러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다사자와 피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환경 문제입니다. 쓰레기로 인해 고통받는 바다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dditionally, plastic will break down into teeny tiny pieces. The fish will eat it, and then the sea lions eat the fish, and they get sick. It's a whole chain of stuff like that. But we can all do a little bit better. Use more reusable stuff, reusable cups, reusable utensils. That way, we're not contributing to some of the plastic that's out there. And yeah, that's kind of what we kind of promote, so that we don't have to rescue as many sea lions. Oh yeah, so thank you guys for coming on the tour. Man, that was a really long tour. Wow. 하나, 둘, 셋. 스윗? 피어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나오는 샌프란시스코의 명소 기라델리 스퀘어. 기라델리 스퀘어에 가보면 초콜릿 빌딩, 코코아 빌딩 등과 같이 특이한 이름을 하고 있는데 이에는 다 이유가 있다. 1849년 골드러시 때 한 사람이 오게 되는데 그는 도밍고 기라델리다. 기라델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양한 향신료를 파는 가게를 열었는데 이 중 초콜릿의 향을 높이는 방법이 발견되면서 1900년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하게 되었다. 대지진과 화재에도 살아남은 샌프란시스코의 과거 모습을 간직한 건물로 원래는 공장이었지만 지금은 피셔맨 워크의 인기 많은 쇼핑센터가 되었다.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기라델리의 가게에 들어가면 그때 공장에서 사용했던 초콜릿을 만드는 기구를 아직까지 전시함과 동시에 지진을 상징하는 듯한 이름의 상품들을 볼 수 있었다.